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자유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몸으로 저지하라 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죠. 전체 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헌안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날치기 통과로 규정을 하고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신속 처리 안건,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패스트 트랙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에 정개특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정개특위 통과는 위원 18명 중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 출신이 12명이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역구 의석이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구 의석은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생존 차원에서 지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국회 의석을 약 30석 정도 늘리는 방향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의 배분 방식은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선에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데요. 다음으로는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 중에서 지역구에서 당선자가 나온 의석수를 빼고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내정한 뒤에 비례대표 75석 가운데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에 배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을 하게 되면 석패율제와 자신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이 8%고 지역구 당선자가 4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에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서 8%면은 24석이잖아요. 이 가운데 지역구 당선자 의석 4석을 빼고 나면은 남은 20석의 50%인 10석을 배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다 75석 중 각 정당이 배분하고 남은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정의당의 총 의석수는 4 플러스 10 플러스 알파로 14석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패스트 트랙 지정과 안건 신속 처리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입법 과정은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상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거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찬반 투표를 거치는데 입법 과정이 장기간에 걸치고 참으로 험난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요한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하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식의 지정을 해서 이를 빠르게 처리를 하는데 상임위원회 전체위원의 5분의 3 60%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요구를 하죠. 일단 지정이 되면은요, 일반 법안들하고는 달리 해당 상임위에서는 180일 이내에 안건 심의를 하고 법사위에서는 90일 이내 검토하고 본회의 부의 후에 60일 이내에 표기를 해야 됩니다. 국회 논의기간이 총 330일 초과할 때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돼가지고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표기를 아주 손쉽게 해버립니다. 패스트 트랙 330일을 채워서 3월 말에 결론이 나면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편하는 선거구 핵정기간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2020년 4월 총선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이 아니고 슈퍼 패스트 트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상임위인 정개특위 심사기간이 180일인데 121일 만에 통과를 시킴으로 해서 60여일을 단축을 시켰습니다. 법사위 심사기간은요 90일이에요. 자유한국당 출신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어가지고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버티더라도 90일까지죠. 국회 본회의 논의는 60일인데 국회의장 재량권으로 부의기간 60일을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상정을 해버리면은 당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초가 되면은 선거제 개헌안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하게 될 경우 폐해가 너무 많아요. 어떤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냥 다수당이 소수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협상을
해야 하고 여기서 오는 불안정성이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처럼 양당 체제에 익숙해 있는 한국 정치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소정당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미 범자파 연합 세력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정의당 등의 의석수가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늘어가게 됩니다. 덩치를 키워준 데 대한 본의 마음으로 이중대, 삼중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고 여기에 힘을 입어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년 아니면 100년 장기 집권으로 가겠다는 망언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여기다 공수처 설치까지 대보세요.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이 전제되지 않은 채로 현행 대통령 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을 하게 되면 결과는 참으로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거대 야당으로서 존재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날치기 통과라고 강력 항의를 했지만은 결국 막지 못했잖아요. 버티기만 한다고 능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원포인트 개헌안을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가지고 협상을 시작할 수 있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원포인트 개헌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작년 12월 15일 선거제도 개혁 관련 5당 합의안 6항에 있는 선거제도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하고 당선 직후에는 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주면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마음이 바뀌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식물정당에서 깨어나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온몸으로 막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관철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